좋아요, 구독!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글로벌 최고 칩 생태계 구축, 공급망 자립률 50%까지 올린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반도체와 관련해 정부 정책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어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내놓았고요. 국내 수출의 약 16%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그와 관련해서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라는 부분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일단 일본의 경우에는 구마모토현을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을 하고 있고요. 대만 TSMC 신주과학단지와 주변을 묶어서 대실리콘밸리 조성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역시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행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확대하고 있고요. 올해 반도체 예산을 2배 이상 늘려서 확대 편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첨단 산업 규제 지수를 도입해 규제 상황을 지속 관리하는 한편 총리 주재로 킬러 규제는 신속하게 하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메가 클러스터 조성으로 65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직간접 고용 창출은 34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반도체 수출 1,200억 달러, 민간 투자는 60조 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칩 생태계를 키우는 만큼 이와 관련된 협력 기업에서 나오는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770만 장 웨이퍼를 생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를 새로 짓고 연구개발센터를 증설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는 122조 원을 투자해 4개의 생산용 팹을 건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2030년 기준 월 77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기사 정리해보면 세계 최대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반도체 예산 1조 3천억 원으로 늘리고 3년간 24조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판교와 수원, 평택 등지에 3대 거점을 구축해 2030년까지 톱5, 네 팹리스 1개에서 10개가량을 늘리겠다라고 밝혔고요.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 역시 10% 넘게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800억 들인 죽음의 계곡 현대차 그룹 EV 비밀 병기. 네, 이번엔 자동차 소식 전해드립니다. 모하비 주행시험장은 척박한 기후와 도로 환경으로 차량 성능을 검증하는 데 최적의 장소로 꼽혀지고 있는데요. 사계절 내내 다양한 조건에서 차량을 시험할 수가 있고요. 과거에는 내연기관차의 흑서 내구 시험을 주로 이뤘다면 지금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내구 주행 시험, SUV의 오프로드 시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현대차는 모하비 주행 시험장에서 전기차 아이오닉 5N을 대상으로 고속 충전과 주행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배터리 온도 60도를 넘기지 않도록 조절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주행 성능 극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도 전했는데요. 현대기아차는 모하비 주행 시험장을 발판 삼아 미국 시험장에서의 상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엔 미국에서 스텔란티스를 누르고 업계 4위로 우뚝 섰고요. 미국 친환경차 점유율 3년째 2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대기아차의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비 대비 62%가량 늘어 친환경차 중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름철에는 50도가 넘는 혹독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요. 여의도의 2배가량 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속주회로 그리고 오프로드, 장등판로 등 길이 61km의 12개 시험로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극한 시험을 발판 삼아 경쟁력을 인정받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바이오 확장 오리온, 레고캠 품었다. 이번에는 바이오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리온이 최대 주주로 등극했습니다. 오리온은 어제 공시를 통해서 5,485억 원을 투자해 레고캠바이오의 지분 25% 이상을 확보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레고캠바이오는 차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ADC로 전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제약사입니다. 우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구주 매입을 통해 레고캠바이오 지분을 인수한다라고 밝혔고요. 인수 주체는 홍콩 소재의 오리온 계열사 펜오리온 코퍼레이션입니다.
우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주 796만 3,283주를 배정받게 됐습니다. 신주와 구주를 합쳐 총 936만 3,283주를 확보할 예정인데요. 이번 거래로 레고캠바이오 지분 25%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등극할 전망입니다.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리온은 레고캠바이오를 계열사로 편입할 예정인데 인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막대한 신약 개발 자금이 필요한 레고캠바이오와 바이오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는 오리온 그룹의 만남이다라는 분석이고요. 레고캠바이오는 얀센으로부터 막대한 기술 이전료를 받았지만 기술 개발에만 매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현금 확보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인수 이후에 오리온은 레고캠바이오를 계열사로 편입할 예정이며 경영권과 관련해서는 일제 손대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ADC 항암치료제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리온은 이번 레고캠바이오 지분 인수로 ADC 항암치료제 시장의 경쟁력과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방침이고요. ADC는 기존 항암제와 달리 정상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치료 극대화를 하는 노력을 보여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 기조에 따라 암 치료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다는 부분 함께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지분 25%를 취득해 최대 주주로 등극했고요. 5,485억을 투자해 구주, 신주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계열사로 편입할 예정인데 기존 경영권을 유지할 방침이고요. 차세대 항암제 ADC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서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그룹 남매의 난 조짐의 한미사이언스 13% 껑충. 이번에는 한미그룹의 소식 전달해 드립니다. 우선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그룹 총수 일가 내에서 OCI 그룹과 통합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경영권 분쟁의 조짐이 보이자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주가가 급등한 건데요. 한미사이언스는 15일 12% 오른 43,3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20% 오른 채 거래를 시작한 한미사이언스는 장중 한때 24%까지 주가가 치솟기도 했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장중 6% 넘게 상승했지만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장 마감은 4% 넘게 하락한 채 종가 형성했습니다. 한미약품과 합병하기로 한 OCI홀딩스와 OCI는 모두 내림세를 겪으면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한미약품 장남의 반발이 있습니다. 주가가 이날 크게 오른 것은 창업주인 고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의 장남인 임종현 한미약품 사장이 OCI 그룹과의 통합 결정에 대해 반발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임 회장의 딸 임주연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장이 이우연 OCI 홀딩스 회장과 각자 대표를 맡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라고 전달한 바 있는데요. 우선 어머니인 송영숙 한미약품 그룹 회장 겸 한미사이언스 대표와 여동생인 임 실장의 주도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재편은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이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미약품과 OCI 그룹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면서도 경영권 분쟁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임성기 회장 별세 이후 상속세 이슈와 맞물려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형제 간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났다라는 판단입니다. 우선 서울경제신문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한미약품 장남은 경영권을 가져올 준비가 끝났다, 실탄 확보를 마쳤다라고 전했고요. OCI 통합 반대 수단 총동원을 강조했고 또 계열사 활용 지분 51% 확보에 나서겠다라는 의견을 전한 바 있습니다. 장중 한때 주가가 24%까지 치솟았고요. 오늘 역시 주가 추이도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 결정을 한 한미약품과 OCI는 약세를 기록했는데 시너지 전망 속에 당분간은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 끝없는 추락, 1.5억 불 쓸어 담은 서학개미는 울상. 네,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 주가는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관련 주식을 올 들어서만 2천억 원가량 넘게 순매수한 서학개미들 역시 큰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서학개미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 국내 투자자들을 일컫는데요. 국내 투자자들은 테슬라 개별 주식뿐만 아니라 상장지수 펀드, 즉 ETF 등 관련 상품도 대거 매집한 바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주가 수익률을 추종하면서 올해 동시에 콜 옵션을 매도해 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드맥스 테슬라 옵션 인컴 전략을 관련 상품 중에 가장 많이 서두르는데요.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판단해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우선 서학개미들의 투자 전략은 테슬라 주식을 다시 사들이기로 한 건데 주가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는 판단하에 저가 매수에 나섰다라는 분석이고요. 현지 시간으로 12일 테슬라 주가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2021년 이후에 반토막이 난 수준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테슬라 주가의 하락률은 12% 넘게 이르는 모습이고요. 비아디 약진도 함께 풀이해보겠습니다. 증권가는 올해 전기차 구매 수요 부진과 경쟁업체인 중국 비아디의 약진 등의 악재로 테슬라가 주가를 회복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과 AI 등 미래 수익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라는 신호가 나와야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만 거의 7천만 불 넘게 사들였고요.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려 ETF 역시도 대거 매집했는데 올해 들어서 12% 넘게 빠지면서 최고가 대비 반토막이 난 주식입니다. 증권가는 주가 회복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향후 다시금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해야 한다라는 의견까지도 덧붙였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저희 서울의 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일면 수혜주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